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올해부터 합격예법학원에서 간평민법 1차를 담당하게 된 김중현 강사입니다. 자, 올해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제 강의 소개차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천천히 조금씩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과목은 간평 1차 민법이죠. 절대평가에 맞게 우리가 접근하는 수험, 학문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수험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암기를 한 이후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1차의 경우에는 지문 OX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 2차의 경우에는 기존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와 정리는 강의 등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의 수험 보조자에 불과한 거고요. 자, 문제는 암기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관건은 뭘 암기하냐, 이게 핵심 포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00개 모두를 암기시켜서 100개를 시험장에 다 가지고 간다? 수험생분들에게 모두 다 공부하라는 의미밖에 안 되죠. 따라서 암기를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암기를 위해서 이해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주객이 전도돼야 되는데 수험적으로 접근하실 때에는 암기가 핵심 포커스고요. 오히려 여기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 얘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접근을 또 하시느냐? 자,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기출.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절대 준수예요. 즉 100점짜리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에 맞게 70점 내지는 80점 그 사이 언저리만 점수를 획득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접근을 하실 때 깊게 접근하기보다는 시험에 꼬박꼬박 나올 쟁점들만 포커스로 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기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필요성이 있겠죠. 기출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나오는데 어떻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맞도록 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출 최우선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준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학자 중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뉴스 등을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현재 미래에도 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항상 별표 3개를 넣어요. 자, 그리고 다음, 저는 100점짜리 공부를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해드릴 생각이 절대 없어요.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1차 민법 절대평가고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에 민법이 타 과목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법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지위에 맞도록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강사 자체가 접근을 시켜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민법 과목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엄청나죠. 일반 사회생활에서 민법이 가장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활용될 법학인데 그게 수험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과연 동등한 동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점짜리 공부가 아니라 70점에서 80점 목표로 하는 강의예요. 만약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나는 100점짜리 공부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제 강의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70점과 80점 목표로 가볍고 쉽게, 복잡하게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제 강의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0점, 80점 목표를 위해서 주요 쟁점, 그 다음이죠. 기출 최우선 원칙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다? 주요 쟁점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학습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장 들어가셔서 70점 내지는 80점 그 사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강의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0점, 80점 목표를 강의로 할 거고요. 저는 100점짜리 강의를 해드릴 생각이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상대평가라면 저도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디테일하고 사소한 것까지 모두 알려드릴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첫 번째 이해 단계로 기본 강의를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즉 이제 세 번째 강의 진행 확인해 볼게요. 기본 강의 진행 시에 이미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본 강의가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가자 그 강의가 아니라 저는 기본 강의가 단권화 강의고 집중 강의고 그것만 들어도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강의를 항상 선호했어요. 이유인즉슨 시험장에서 중요한 쟁점은 지금부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려 놓잖아요. 근데 손이 가는 반찬은 정해져 있어요.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님한테 엄마 나 밥 좀 차려줘 했는데 반찬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얼추 스크린을 쫙 하고 요거 먹어야 되겠다. 저거 먹어야 되겠네. 저거 먹어야 되겠네. 이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게 뭐다?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기출. 매년 나오는 기출 문제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게 당연히 주요 쟁점으로 정리가 쫙쫙쫙 진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굳이 우리가 나중에 마무리 특강이라는 이유로 거기서 토탈 정리할 거냐?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기본 강의에서 이걸 싹 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기본 강의가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판서가 나오도록 즉 이 판서만 가지고도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항상 이 판서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강의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날로그 방식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요. 저도 직접 예습 복습하면서 필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판서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판서 같은 경우에는 학원 측에서 조교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마도 우리 수험생 편의를 봐주시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서 내용이 1년 내내 가는 거죠. 거기에 추가하고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서는 앞으로 이제 배제될 거고 우리는 문제풀이 강의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에서 150페이지 정도의 저는 판서 노트를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장에 편하게 가져가자. 그걸 통해서 보세요. 우리는 확실한 걸 맞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걸. 즉 합격 3요소라고 할 때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엔드 요건이 돼야 되는 건데 첫 번째 기출은 무조건 맞추자죠. 어떤 영역 시험이든 기출지문은 매년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총이랑 물건만 학습을 하는데 물건에서 소유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소유권 중에 주요 쟁점이 과연 뭐겠는가? 점치, 등치, 공유, 명의, 신탁 안 중요할 리가 없습니다. 그걸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출은 무조건 맞추자고 두 번째 어찌 보면 같은 말이죠. 기출을 공부 안 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한 것 맞춰 오셔야 되죠. 그래야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공부를 해놓고 이걸 틀려왔다. 그러면 스스로 상당히 슬퍼진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분들 특징 저도 그랬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요. 꼭 시험 끝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정답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거 공부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아니야. 시험 당일날은 시험 풀고요. 채점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할 일은 채점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점수를 토대로 바로 2차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다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맞나요? 기출 공부했죠. 그리고 과연
이게 동글뱅이 3번이 좀 포커스인 게 내가 아냐 모르냐는요 시험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건 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다와 푼다의 개념이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나 알고 있다와 푼다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푼다는요 스킬도 필요합니다. 내용을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지문이 뭔가 갸우뚱거렸고 내가 평소 보던 것과 어색하단 말이에요. 내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는데 나의 집 분위기 모양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어색하죠. 그러면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지문이 함정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강요하는 게 바로 여기가 이제 기본 강의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문제풀이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는요, 다시 한번 주요 쟁점을 또 정리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역으로 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저와 함께 만들어진 판서 노트가 다시 한번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확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강의의 핵심은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끝난다면 이제는 문제에 집중이죠.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거예요. 이유인즉슨 아는 걸 확인하는 건 풀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못 풀었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알지 못한다라는 건 공부를 했음에도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등호 표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컨셉은 이런 확실하게 알자, 확실하게 맞추자 이 세 가지 컨셉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 포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경우에는 이제 혹여 이 한두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최신 판례 내용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매 한 가지예요.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최신 판례가 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왜냐? 이 최신 판례는 기존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이라든지 기존의 판례 법리를 확인한 것도 있고요. 그쵸? 확인에 머무는 판례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에 머무는 판례도 있고요. 두 번째 확인 플러스 추가되는, 즉 여기까진 똑같았는데 여기에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됐구나. 그러면 추가된 내용만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베이스가 돼야 되죠? 최신 판례를 보실 때 내가 이거 기존의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고 공부한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확인됐네. 이게 추가됐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의 지부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판례 법리가 추가됐거나 그리고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만 집중 학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 계속해서 내용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커리가 그렇듯 공부의 양은 이렇게 축소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축소된다고 할 때 이 부분은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공부할 때 약하게 공부하고 강하게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강약 조절 선택과 집중 학습을 처음부터 해서요. 힘을 좀 빼셔야 돼요. 민총이든 물건이든 민법 자체가 어렵고 난해하긴 하지만 힘을 그냥 빼시고 민법이란 게 별거 없구나. 그냥 이것만 열심히 공부해서 수험적으로 접근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민법 학습을 저랑 함께 진행을 하실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자예요. 예를 들면 강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문제가 안 나오거나 못 찍었던 문제
가르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강의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부분 나랑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수험생 때 그랬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결국 강사 편의에서 생각한 거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40문항을 공부하는데 200쟁점을 공부했다, 100의 쟁점을 공부했다. 그럼 결국 다 공부한 거랑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담감을 수험생분들에게 드릴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개 쟁점을 찍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다른 쟁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쟁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언제든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의향이 있어요. 다만 나와 함께 공부한 30개 쟁점이 다 나왔고 이것만 맞춰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런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쟁점 버려서 우리는 틀립시다. 이 30개 쟁점만 확실하게 공부해서 시험장 챙겨가셔서 70점 편하게 맞고 민법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려놓읍시다. 이게 바로 제 객관식, 특히 절대평가를 가지고 있는 객관식 강의에서의 제 강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강의입니다. 여기는 힘을 빼세요. 이런 부분을 기본 강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보면 좋겠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알아야 됩니다. 해서 시험장 체크 위주로 이미 별표를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부터 집중학습, 이거는 간단하게 보기 해서 내용 정리를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간 민법 공부를 아니면 앞으로 민법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민법 별거 없구나, 다른 과목에 학습함에 절대 민법이 발목 잡지 않는구나, 지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에서 간평 얘기를 들었을 때 기본 강의를 많이 원치 않았어요. 왜냐? 민법에서 많은 회차를 잡아버리면 그 회차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저도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기본 강의는 16회를 할 생각입니다. 16회를 할 생각이에요. 힘을 좀 빼고요. 저는 1회 3강을 항상 원칙으로 합니다. 1회 3강을 원칙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학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다만 이해는 반드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법학을 접근했을 때 우리 수험생분들의 암기 능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돼요.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이 보는 걸 다양하게 많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평소 많이 보던 것, 그렇죠? 평소 많이 먹던 것, 그런 것들만 주구장창 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도 매년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집중 학습을 하셔가지고 16회 내용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분들을 차근차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생각이요. 강의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험생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 학습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 진행 방식입니다. 방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신 판례와 관련돼서 학원 측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3월 25일입니다) 3개년 최신 판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강의를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이제 선택의 나름 척도가 되겠죠. 여기를 통해서 주요 쟁점별 판례 학습,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총부터 물건까지 진행하면서 이 쟁점은 별표 3개입니다. 올해도 준비하셔야죠. 이 쟁점 저 쟁점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여 궁금한 것들 있으면요. 언제든지 질문란에 올리시면 되겠죠. 이 강의 관련돼서 설명회가 아마도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 나서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 즉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굳이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수험생분들 각자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여전히 존중하면서 거기에 제가 비집고 들어갈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부분 보완하시고 이런 부분 조금만 추가하시는 학습법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넌지시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절대 공부량은 항상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굳이 우리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공부량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지는 또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절대량,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절대량, 그리고 합격자들이 얘기한 공부의 절대량, 여러 가지를 서로 종합해서 나는 이 정도의 절대량이구나. 제가 사법시험 2차를 공부했을 때는요, 13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13시간을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절대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 저도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든 걸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보세요. 또 강요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중적인 학습 만약에 하신다면 8에서 10시간 정도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집중학습 하루에 10시간 안짝 대신 8시간은 넘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얘기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월 25일 우리 수험생분들과 함께 최신 판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강의 관련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